네, 최근 몇 년간 YGN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탈러쉬를 겪어왔어요. 2NE1을 시작으로 아이콘과 빅뱅, 최근엔 악뮤마저 YG 대열에서 벗어났고, 블랙핑크는 명목상으로 YG 소속이지만 멤버 개개인이 1인 기획사를 세우거나 다른 회사와 손잡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죠. 때문에 음반기획사로서의 YG의 입지는 업계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최근 들어선 블랙핑크를 필두로 한 월드 투어의 성과로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바로 직전까진 매출 하락과 영업 적자가 이어지며 꽤나 심각한 부진을 겪었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중장기적 플랜으로다가 YG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베이비몬스터라 봐도 무방합니다. 당장 위너의 완전체 컴백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트레전 코어 팬 측은 탄탄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베이비몬스터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퀘스트를 잘 수행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훌륭한 7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베이비몬스터를 운영하면서 이 뛰어난 친구들을 조합을 해서 유닛 활동을 많이 해간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단체 전원체 활동이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활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모는 첫 스타트를 끊기도 전에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은 채 출발했어요. K-POP 팬이 아닌 일반 리스너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자체 서바이벌 프로에서 찰리푸스의 데인저러슬리를 국내 차트 상위권에 올린 아연누님이 데뷔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하차한 게 그 첫 번째였죠. 또한 같은 시기 YG 내부에서 타이틀곡 선정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데뷔 일정이 갑작스레 변경되기도 했고요. 이처럼 하필 데뷔 직전에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며 졸지에 5분 대기조 체험을 하게 된 이들은 마침내 23시즌 11월 베일을 벗은 데뷔곡 배럴업을 발표하죠. K-POP 2, 3세대를 최전방에서 이끌었던 2NE1과 블랙핑크, 그리고 그 후계자 포지션에 놓인 배문이 말아온 데뷔곡은 여러 의미에서 YG스러웠어요. 힙합을 베이스로 한 프로덕션과 적당한 뽕기가 배어있는 사운드, 벌스, 브릿지, 코러스가 명확히 분절된 구성, 멤버들의 강한 에너지가 응축된 랩보컬 퍼포먼스까지 YG가 오랫동안 다듬어온 그 방법론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따라간 모습이었죠. 다만 문제는 이 익숙함이 더 이상 YG의 강점이 아닌 매너리즘으로 보이기 시작했단 겁니다. 한 가지 레시피에 약간의 변주를 더했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려내다 보면 결국 예측 가능한 맛이 나듯 배럴업은 또 한 번 YG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곡이란 인상을 거두지 못했죠. 더군다나 2NE1은 CL과 박봄, 블랙핑크엔 제니와 로제라는 확실한 캐릭터성으로 그룹의 중심을 잡아주며 비슷한 레시피일지라도 그걸 특별하게 양념질을 쳐주는 확실한 코어가 존재했던 반면 배모는 그 포지션의 일부가 되었어야 할 아연이 빠진 상태로 출발했단 점에서 데뷔 초반의 이펙트가 다소 덜할 수밖에 없었고요. 후속곡으로 나온 스톡 인 더 미들도 멤버들의 섬세한 보컬 표현력이 돋보였지만 K-POP 발라드 템플릿을 여과 없이 빌려오는 안전지향적인 선택으로 우리 이런 잔잔한 것도 가능하단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곡의 완성도가 시장 반응과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그룹의 특성과 데뷔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 수 300만을 기록했던 견고한 팬층의 물량 공세에 힘입어 배럴업은 3주도 채 되지 않아 스톡 인 더 미들은 약 한 달 만에 뮤비 조회수 1억 빌 돌파했죠. 이는 K-POP 산업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화제성이란 측면에서 배문이 동세대 신인 그룹은 물론 기존 그룹들과 비교해도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아연이가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보게 됐고, 오늘부터 아연이가 YG에 다시 나와서 앨범에 들어갈 노래들을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니 앨범부터는 이제 7명의 완벽한 베이비몬스터의 그룹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시즌으로 꺾이면서 7인 체제로 정상 가동된 배문의 다음 행보는 자신들만의 뚜렷한 개성과 너른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 단위 작업물을 선보이는 거였죠. 이에 YG도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어요. 베테랑 인하우스 프로듀서 초이스 37, DP 빅톤을 필두로 트레저의 최연석, 찰리푸스, 이찬혁, 그 밖에 다양한 글로벌 작가진들을 초빙하며 YG의 색채를 강하게 입히면서도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죠. 근데 막상 앨범이 나오고 그 포장지를 하나둘씩 뜯을수록 리스너 형누님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건져 먹을 만한 곡이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아연이 우렁차게 포문을 연 인트로 직후에 등장한 타이틀곡 CC는 약간 안 좋은 의미에서 블랙핑크 같았어요. 멤버만 바꿔 끼웠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익숙한 구조와 사운드를 표방하면서 배몬이 가진 캐릭터성, 배몬이 드러낼 수 있는 색깔을 되려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죠. 추가로 기존에 공개했던 곡들을 다시 끓여서 앨범에 수록한 구성도 앨범 기획 단계에서 성의가 약간 부족해 보였고,
스톡 인 더 미들의 리믹스 버전은 리믹스란 형식에 대한 다소 안이한 접근이 무난한 결과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앨범에서 나름의 의의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비주얼 및 댄스 포지션이란 방패로 실력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는 멤버 하나 없이 모두가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 그리고 찰리 푸스가 기본 뼈대를 잡으며 YG 색채가 비교적 옅게 반영된 라이댓이 준수한 완성도로 나왔단 점입니다. 2000년대 미국 메인스트림 R&B 스타일의 미니멀한 프로덕션 위에서 다이나믹한 연출로 부피를 키우기보단 간결한 퍼포먼스로 곡의 밀도를 높인 방식은 어떤 장르든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이들의 기술적 역량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앨범 내 베스트 트랙으로 꼽히기에 충분했죠.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There's a new kind of monster. Go on and tell your friends. Promise you that we'll haunt you. Sh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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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sh. Yeah. Baby, why am I? 근데 신기한 건 이번에도 음악적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남긴 곡이 대중한테 먹혀들었단 거예요. 특히 국내에서 반응이 밍숭맹숭했던 베러럭과 달리 쉬신 국내 주요 차트 최상위권까지 오르며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엔 당시 아이돌 라이브 실력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대두되던 시점에서 이누님들의 야무진 라이브 퍼포먼스 능력이 그 반사익을 톡톡히 봤어요. 덕분에 YG가 다른 건 몰라도 라이브 하나 믿고 본다는 평이 줄을 이었고, 여기에 블랙핑크의 활동 공백기와 맞물려 YG식 인도뽕 사운드를 그리워하던 수요층이 배문의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고요. 그 덕에 앨범은 발매 첫 해에만 총 76만 장 이상 팔리는 기록을 세우며 상업적 성취만 놓고 보면 신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축제 현장을 맞이했죠. 자, 이렇게 상승 국면에 들어선 배모는 곧이어 정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도 수준급 프로듀서진을 앞세우면서요, 약간의 변화를 준 인하우스 프로듀서들을 주축으로 스웨덴 출신 송라이터와 탑라이너들이 합세했고, 비장의 무기로 타이틀곡엔 GD 형님까지 투입되면서 정규작에서만큼은 YG가 확실히 이를 아득바득 갈고 나왔던 걸 알 수 있었죠. 그 결과 상업적 지표와 음악적 완성도에 있어서 이전보다 한 단계 개선된 결과물을 대중에 선보였습니다. 808 베이스가 강하게 때리는 트랩 프로덕션의 클릭클렉은 정말 잘 훈련된 멤버들이 윗선에서 내린 입력과 그대로 출력한 랩으로다가 빈틈없이 꽉 채워진 그룹의 멋과 색을 전면에 드러냈죠. 바로 뒤에 이어진 드립도 블랙핑크의 향수를 거세한 채 YG와 베이비몬스터의 코드가 잘 맞아떨어진 일렉트로닉 댄스 트랙이었고요. 그 밖에도 묘하게 시스타 감성이 떠오르는 OK 사면타가 사람 미치게 한 Really Like You와 2000년대 R&B 스타일을 차용해 농익은 보컬을 선보인 빌리어네어도 베이비몬스터가 잘하던 것과 잘할 수 있는 걸 동시에 보여준 곡들이었죠. Spending money, charge, charge, charge. Who be living large? Look at me. I woke up feeling like a billionaire. Baby got passion, ambition, 난 보란 듯이. Look at that 온몸으로 느낀. Okay, okay, 내가 줬으니까 오늘 너의 맘을 허락해. Okay, okay. 이후 80년대 중반 미국 남부 지역에서 유행했던 마이애미 베이스를 차용한 핫소스는 첫인상만 놓고 보면 다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상에선 오히려 의도적으로 힘을 뺀 접근이 베이비몬스터가 그간 쌓아온 묵직한 이미지를 한층 가볍게 덜어냈다 생각해요. 뿅뿅거리는 사운드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브라스 샘플이 맞물린 강렬하면서도 통통 튀는 비트 위에 짧게 툭툭 끊어치는 챈트풍 보컬이 조화를 이루며 그룹이 가진 강한 에너지를 보다 캐주얼한 방식으로 풀어냈죠. 또한 다음 컴백에서 들고 올 작업물이 앨범 단위란 걸 감안하면 핫소스는 디스코그래피의 흐름상으로도 잠시 쉬어가는 장치로서도 적절했다 볼 수 있고요. Sauce, hot sauce. Everybody wants somebody can handle what I. 자, 이렇게 한 템포 숨을 고른 베이비몬스터는 다시 한번 전공법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업계 전반이 세련되고 미니멀한 프로덕션을 지향하는 흐름에서 시류의 장단을 맞추기보단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쪽을 선택한 건데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번은 그 전략이 직전의 활동만큼 잘 먹혀들진 않았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전과 비슷한 형태를 취했으나 사람들의 플리에 추가될 만한 뚜렷한 킬링 파트의 부재로 반복 청취를 유도할 건덕지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죠. Go up like wow, 우린 killers, killers. Go up like wow, 우린 villains, villains. 누구나 똑같아. 너나 나나 서로 다른 사이.
타이밍 역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테디가 YG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자 선보인 올데프가 혼성그룹이란 신선한 포맷과 경력직 포스를 풍기는 카리스마틱한 캐릭터를 온몸에 두른 채 나타남에 따라 베이비몬스터의 음악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도 있었죠. 물론 월드와이드 관점에서 보면 베몬이 여전히 더 넓은 시장 파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요. 또 아영과 함께 그룹 내 보컬라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라미누님이 건강 악화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완전체로 활동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웨이브를 타고 한 걸음 전진하려고 하면 내외부적인 변수들이 겹쳐 들어온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신호에 빨간불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최근 Really Like You가 챌린지 효과를 타고 스멀스멀 역주행을 하면서 베몬에게 기존의 센 이미지와 더불어 가볍고 친근한 이미지가 새롭게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캐릭터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됐다 보여지고요. 또 라미의 복귀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베몬의 행보를 지켜볼 이유는 충분해 보이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YG에 소속된 그리고 외부 제작진들이 그들에게 좋은 컨셉과 그에 준하는 퀄리티의 음악을 얼마나 꾸준히 공급해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퍼포먼스와 소화력은 이미 증명된 그룹이니 나머진 이노님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줄 거라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